교재팩 1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모집 인원이라는 항목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라는 항목입니다. 그거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그래프 작업하는 거 화면을 밑에 보시면은 창의미술, 만화 그리기 쭉 항목이 있고 POP 예쁜 글씨 있고 밑에 막대 그래프가 모집 인원이고 꺾은 선이 그래프, 꺾은 선이 그 수강료라는 항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무슨 항목을 가지고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제목하고 범례를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창의교실, 분류가 창의교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창의교실을 블럭 잡는 게 아니라 강좌명을, 그래서 강좌명이 창의미술, 그 다음에 만화 그리기, 종이 접기, 창의논술, POP 예쁜 글씨, 그 다음에 모집인원 블럭 잡고,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두 개, 하나 건너뛰고 하나, 그 다음에 수강료 쪽에 가서 드래그 또 마찬가지로 두 개, 하나. 요렇게 블럭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했을 때 문제지에는 묶음 세로 막대형 제일 먼저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보세요. 뭐가 잘못됐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차트가 망친 거고요. 밑에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삭제하시고 다시 강좌명, 그 다음에 만화, 종이접기, 창의논술, POP, 모집인원 두 개, 하나, 수강료 하나, 두 개, 하나. 다시 삽입해 가서 이상하게 되네요. 그렇죠? 분명히 정확히 했는데 그러면 창의미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한번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정확히 되네요. 옆으로 가니까 더 되기도 해요. 처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선생님 차트를 만드는데 드래그를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 하잖아요.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또 드래그, 클릭, 또 옆으로 가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저도 지금 안 됐었잖아요. 그때 방법을 바꿔서 드래그, 옆으로 가면서 드래그 했었죠. 위에 아까 처음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게끔 하는 건데 이게 안 될 때는 옆으로 가면서 내려가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면 시험 장소의 시험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에 뭐가 오류인지 뭔지 몰라도 방금 전에 제가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파일에 오류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선 차트를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차트를 반대로 옆으로 가면서 블럭 잡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차트 이동 버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서 제4작업을 우리가 시트를 만들어 놓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워크시트고요. 이거는 차트 시트예요. 그러니까 차트 시트를 선택해 놓고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드래그해서 고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 시트라고 선택하고 껌뻑거리니까 여기서 제4작업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차트 시트로 출력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트가 1작업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1작업 왼쪽에 생성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엑셀에 컴퓨터의 세상의 규정이에요. 삽입을 하라 그러면 왼쪽에 생기거나 위에 생겨요. 오른쪽에 추가가 아니라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반드시 제3작업 오른쪽 끝에다가 끌고 와서 1, 2, 3, 4 순서를 맞춰주지 않으면 0점 처리된다. 예? 시트가 작게 나온 거라고 하면은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를 다시 1작업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제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서 차트 이동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제4작업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3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4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차트 이동을 제4작업으로 해 주셔야 되고 순서는 마찬가지로 위치는 좌우가 바뀌어서 4작업이 하여튼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야 돼요. 차트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하세요. 삭제해 버리시고 제가 뭔가 잘못 봤어요. 모집 인원인데 모집 정원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드래그. 근데 아마도 차트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아서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그리고 여기는 클릭을 했으면 여기도 클릭 다 해야지. 여기는 드래그 해놓고 두 개를 드래그 해놓고 어디는 클릭하면 그것도 안 맞아요. 자, 다시 됐고 차트 이동 제3작업 제4작업이죠. 네. 자, 이제는 이상 없이 만들어졌고요. 자, 1번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라고 해서 했고 2번 데이터 범위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3번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 그랬는데 새 시트로 이동시켜 놓고 바꿔도 되고 새 시트 이름을 제 4작업으로 해놓고 나서 만들어지면서 들어가니까 그게 수월하겠죠. 3번까지는 된 거예요. 이제 4번 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가서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1번, 2번, 3번 3번 형태를 하래요. 그럼 3번 형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8번 여기 가면 1, 2, 3, 4, 5, 6, 7, 8 이거 하래요. 그럼 8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차트 도구에 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레이아웃 도구, 차트 서식 도구, 차트 도구 그룹에 가서 디자인 쪽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에 3번 선택했고 그 다음에 8번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차트에 대한 글꼴을 가지고 꾸미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차트 제목만 꾸며라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꾸미고 차트 전체에 대해서 하라 그러면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바꾸셔야 돼요. 글꼴의 크기는 반드시 홈 탭에서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굴림이란 글꼴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굴림 크기는 11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꾸미는 거는 서식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할 때가 있고 디자인은 아니에요. 디자인은 뭐라 그랬죠? 전체적인 스타일을 꾸미는 게 디자인이고 레이아웃은 각각의 요소별로 꾸미는 게 레이아웃이고 그 각각의 요소별에 있는 내용을 세밀히 꾸미는 거는 서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뜨고 굳이 얘를 닫지 않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제목 서식,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 계열을 클릭하면 계열 서식, 그 다음에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하고 알아서 움직입니다. 필요하면은 닫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여셔도 되고요. 이때 채우기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효과잖아요. 이때 채우기에 가면 질감이라고 나와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도 있어요. 여기도 질감이 있어요. 이거로 하셔도 되고 이거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질감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어떨 때는 지금 컨트롤 1번 눌러야 되고 여기 가서 질감으로 건드려 놓고 질감을 눌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바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면 바로 질감이 뜨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분홍 박엽지 다행히도 색깔이 나와 있어요. 우리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밑에 출력 결과를 보고 얘가 분홍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꼭 문제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에요. 그림 영역은 이 지금 허옇게 보이는 이 그림 영역을 도형 채우기 색깔에 가서 뭐로 채우라고요? 흰색.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흰색 이렇게.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단색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글꼴은 홈탭에 서 있어요. 글꼴은 굴림은 맞고요. 굵게, 차트 제목은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왼쪽에 가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가 굵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뭐 차트 제목 여기서 채우기 해도 되겠죠. 단색으로 어떻게 해라? 흰색으로 채워라.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하려는데 테두리는 어떤 색을 해야 좋을까요? 테두리에 가서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실선에 가서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색을 자동으로 놓으시지 말고 자동으로 놓지 말고 단색 채우기에 가서 테두리 색깔에 가서 자동으로 놓지 마시고 실선에 가서 얘를 검정으로 놓으세요. 네. 근데 차트 제목은 그냥 클릭해 가지고요 고치세요. 창의교실 및 미술교실.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의교실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미술교실 한 칸 띄고 모집인원 한 칸 띄고 현황. 자, 그 다음 지금 6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져요. 어려워져요. 이거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1번 누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먼저 7번에 나와 있는 서식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수강료라는 단위가 어딨나 보세요. 여기 있네. 수강료가 보이네. 그렇죠? 다행히도 보이는 거를 클릭해서 꾸밀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걸 꾸밀 거라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서 여기에 가서 모집 인원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왜냐면 밑에 모집 인원이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차트 도구, 디자인 도구 말고 레이아웃 도구나 서식 도구에 가서 모집 인원 정원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밑에가 선택이 되고. 다행히도 지금은 수강료를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수강료를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꿀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꾸셔도 되고요. 이때 꺾은 선인데 꺾은 선은 반드시 네 번째 거를 해요. 지금까지 꺾은 선의 시험이 ITQ 자격증이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든 간에 꺾은 선이 네 번째가 아닌 경우는 없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수강료가 지금 길게 나와 있는 게 수강료예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류 변경 또는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이 차트가 통째로 바뀌는 거고, 어느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 그러면 그 계열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클릭하고 요거죠, 요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얼추 비슷하게 보여요. 문제지랑. 근데 모집 인원이 안 보이죠? 왜냐면 모집 인원이 왼쪽 숫자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이 뭐 8만 명, 9만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왼쪽 숫자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숫자, 꺾은 선을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왼쪽을 우리는 기본 축, 다른 말로 메인, 주축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으로 여기다 다시 보낼 건데 걔를 우리는 보조축 그래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꺾은 선을 클릭하고 꺾은 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얘를 보조축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보조축 딱 보내는 순간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숫자가 넘어왔고요. 왼쪽에는 모집 인원에 대한 막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기본축으로 보내게 되면은 지금 밑에 있는 숫자나 저 위에 있는 꺾은 선이나 막대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이거든요. 이때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러면 오른쪽에 없던 화면에 보조축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에는 아까 막대 그래프로 보였던 모집 인원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이중축이죠? 두 개예요. 혼합형. 축이 두 개다라는 말은 왼쪽에 주축, 오른쪽에 보조축. 왼쪽에 주축, 다른 말로 기본축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뭐가 들어온다? 네, 보조축이 들어왔어요. 보조축. 그리고 혼합형이라는 말은, 혼합형이라는 거는 왼쪽에는 뭐가 나왔다 지금? 왼쪽에는 막대 그래프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보였다? 꺾은 선 그래프가 보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고 보이고, 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네. 그럼 처음부터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다른 애를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 창의 미술 쪽에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 누르면, 또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저 바깥쪽 끝에, 안쪽 끝에 이렇게. 근데 다 보이잖아요. 숫자가 다 보이잖아요. 다시 실행 취소.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를 누르면 다 나와요. 얘가 밖에 나오던 뭐 안에 나오던 다 나와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놓고 창의 미술만 숫자가 보여야 되니까 창의 미술 요소만 다시 클릭하세요. 그럼 선택된 것이, 아까는 창의 미술 만화 그리기, POP 예쁜 것이 다 선택됐었지만 다시 클릭하면은 그 창의 미술만 재선택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안쪽 끝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면 바깥쪽 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레이블 추가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 지금 아까 하던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레이블을 추가했는데,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니까는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바깥쪽으로 나간 거를
안쪽으로 뒤밀어 넣어야 돼요. 위치는 어떻게 하시오라고 안 나와 있고 화면을 보면서 문제지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눈금선. 레이블은 했죠. 이제 눈금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눈금선에 보시면 요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눈금선의 스타일을 뭐로 바꿔라? 점선인데 어떤 점선인가요? 파선이죠? 파선. 이건 명시되어 있으니까 꼭 파선을 하셔야 돼요. 파선. 이 파선인지 점선인지 사각점선인지 둥근점선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파선이라고 명시해 놨으니까 파선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왼쪽에 있는 게 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축이고요.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축의 숫자를 보세요. 0서부터 200까지 20단위로 가는지, 오른쪽은 여기 화폐 단위가 0이 아니라 빼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오른쪽 끝에가. 그리고 9만원까지 되어 있는 거 보시고 만원 단위로 가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창의 미술, 만화 그리기, POP 예쁜 글씨까지 5개 항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걸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들어있으면 갑축,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항목축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거는 맞춰놨어요. 자, 8번 범례. 범례는 아래쪽에 있는 게 범례예요. 아까 우리 디자인에 가서 3번 형태를 했거든요. 2번 형태를 하면 얘가 올라가는데 범례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잠깐만 제가 범례를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범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례가 원 문제 보면은 2줄로 되어 있어요. 2줄. 그렇죠. 그래서 차트 속에도 범례가 2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절대로 못 고쳐요. 여기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거는 디자인 요소에 가서, 디자인 도구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해야 돼요. 데이터를 선택해서 꾸며야 되는데, 자, 지금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서식창이 떠 있으면 데이터 선택을 못하고 빠져나가야 돼요. 일단은 닫아야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야 돼요. 이때 요거 있어요. 모집 인원명, 수강료 단위 원, 이렇게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얘를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요렇게 써 있어요. 자, 요렇게 선택해 놓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G의 4번째 셀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쓰세요. 모집 인원 가로 열고 명 가로 닫고, 직접. 그럼 바뀌어요. 그때.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 원도 선택하고 편집에 가서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가로 닫고 직접 고쳐줘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얘는.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범례가 한 줄로 된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2줄짜리를 한 줄로 바꾸는 거는 데이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셀 서식창, 영역 서식창이 떠 있을 때는 데이터 선택을 못 하니까 얘를 닫아야 되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모집 인원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편집을 누르면 실제 여기는 아까 A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2줄이 되어 있던 거죠. 그 2줄을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모집 인원 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써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맞춰 들어간다. 범례는 다시 아래쪽으로 제가 내려놓을게요. 그럼 8번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9번 도형. 여기 지금 180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인기 강좌라고 동그란 말풍선을 하나 달아야 돼요. 말풍선.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이때 설명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설명선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세 번째에 타원형 설명선이라고 있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고 요 노란 조절점을 옮기시면 말풍선의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말풍선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적당히 크기 조절하시고 글자를 먼저 쓰세요. 인기 강좌 이렇게 쓰시고, 딱 봐도 바탕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건 아니죠. 글자도 허연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자 색깔은 홈 탭에 가서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자동 글자는 홈 탭에서 합니다. 홈 탭에 가서 글자 색깔을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는 지금 투명인가요? 투명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했을까요? 그냥 흰색으로 한 것 같아요. 흰색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도형의 크기도 보시면은 149을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60과 180 사이에 한 170 정도 되는 라인에다가 걸쳐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와야죠. 가로 세로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럼 홈 탭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로 세로. 얘가 기본적으로 왼쪽 위에 가 있으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글꼴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글꼴의 크기가 어떻고 글꼴의 종류는 뭔지 몰라도 미로 짐작할 때 하얀색 바탕이 들어갔어요. 점선이 안 보인다는 거는 투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일단은 아까 하얀색은 아니라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고요. 선색은 굳이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얘가 검정인지 퍼런 건지 빨간 건지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죠. 얘를 그러면 이 선색을 검정으로 바꾸면 틀리나요? 그런데 틀리지는 않아요. 모르잖아요. 선색에 대한 지시는 안 해놨잖아. 예. 이 정도로만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파선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인기가 그냥 안에 파선이 적어있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채우기 색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점점 보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때는 색깔이 뭐냐면 흰색으로 채우라는 거죠. 흰색을 채우니까는 뒤에 점선이 파선이 가려지는 거죠. 얘를 투명으로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우기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뒤에 파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이거죠. 예. 그래서 흰색으로 채워라 이거죠. 흰색으로. 거기에 다른 색이 칠해져 보이진 않잖아요. 아무리 얘가 흑백 문제지를 할지라도 뭐 노란색이나 회색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거기에다 문제지에다가 노랑이나 회색이나 뭐 이런 거로 칠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짙은 색이었는데 그냥 허연색으로 칠해버리면 되고. 10번은 뭔가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얘가 흑백으로 처리가 되겠지만은 이따가 흑백으로 처리돼서 이제 문제지가 실제로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가 틀린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범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숫자도 왼쪽 오른쪽 다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글꼴, 제가 글꼴을 안 건드렸네요. 아까 기본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를 20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까먹었었어요. 20. 제목은 굵게 표시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얘를 보통으로 하라 그러면 자동을 굵게를 빼주면 되고, 지금은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범례 밑에 범례하고 이 도형의 위치, 이 도형의 위치가 적당히 맞아 들어가는지. 이 노란 조절점이 이렇게 해서
아래를 가리키면 또 안 되죠. 노란 조절점을 위로 가리키면 되고. 그러니까 비스무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비스무리 만들어 놓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차트 제목은 그 자기가 좀 봐서 내는 건가? 어떤 거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요, 내가 마음대로 건들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건들면 안 돼요. 건들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옆으로 갔거든요. 아, 모르고 움직이셨다고? 잘 모르겠는데 옆으로 갔는데. 그러면 대충 갖다 놓으세요. 대충 가운데쯤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라고 안 그럽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기 강자란 도형도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세요, 제출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딱 끝나자마자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시간 만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씩 따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고요. 숙달이 되면 뚝딱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02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차트 범위를 블럭을 잡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 클릭을 했어. 하나씩 클릭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하나씩 클릭 하는 거고, 여기가 드래그 했으면 여기도 드래그 할 수 있고, 옆으로 가는 거는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여기도 클릭을 했으면 여기도 클릭을 해야 되고, 여기가 드래그 했으면 여기도 드래그 해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으면 여기는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야 되고, 여기를 클릭했으면 여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고, 그 동작이 틀어지면 엑셀은 또 차트에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요즘 정원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블럭 잡고, 아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럭을 잡았더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그리고 여기도 하나 건너뛰고 드래그, 두 개 옆으로 드래그, 그리고 클릭 드래그. 그래서 순서가 옆으로 이렇게 오고, 밑에서 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왼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하고 옆으로 가면서 또 드래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때는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밑으로 드래그 하시고 나서 옆으로 가서 또 드래그 했어요. 항상 책도 그렇게 했었는데, 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감독관한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시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니까 감독관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감독관은 옆으로 잡아보세요 라고 한 거야. 직접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말로만. 눈치를 딱 챈 사람들은 옆으로 해갖고 성공을 한 거고, 이제 그 반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반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는 결국엔 차트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죄송스럽죠. 사실은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해필이면 그 강의실 컴퓨터가, 학교 컴퓨터가 그런 모양을 내는 바람에 저도 아주 그냥 죄송스러웠고, 예.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그 감독관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길래 했더니만 되더라. 되면 되는데 못한 사람은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서 제 4작업으로 시트를 옮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를 다시 3작업 오른쪽으로 옮겨놔야 되고, 103페이지에 있는 거 요소별로 하나씩 바꾸는 과정을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했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111페이지까지 간 거죠. 자, 그러면 열어보죠.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10페이지 열기 눌러서
엑셀 2010에 있는 지금 얘가 파트 1 섹션 10인가요? 제일 끝에 있는 거죠. 39번 문제.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내과 및 외과, 내과하고 안과는 빼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명, 내과, 외과, 내과 쭉. 처음에 드래그하고 두 개 드래그하고 안과 쭉 빼고 내과, 외과 한꺼번에 블럭 잡으니까는 그 두 사람 빼고 블럭 잡으면 되나요? 아닌데? 내과, 안과 하나, 내과, 안과, 외과. 진정호, 윤슬기는 아닌가요? 윤슬기는 또 아니래요. 외과인데도. 네, 박준호, 정향윤, 금희석, 김희로 요 사람들하고 입원 기간하고 진찰료 이렇게 예, 그래서 삽입에 가서 새로 막대 예,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뭐가 블럭이 잡힌 거지? 다시 맞는데 자, 여기다가 차트를 제3작업 제4작업 죄송합니다. 제4작업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나요? 한국도 작업을 했는데 잠깐만 뭐를 잘못 만들었나요 제가? 환자 성명하고 입원 기간하고 진찰료 들어가는 거 맞죠? 제대로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엑셀을 껐다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불안스러워. 다시 열기 눌러서 환자 성명 진정호 이렇게 입원 기간 진찰료 그리고 삽입에 가서 새로 막대 영 이상한 짓거리 하네요. 다시 이렇게 예, 제대로 나왔네요. 옆으로 하니까 저는 이상 다시 나왔어요. 밑으로 하니까 엉뚱한 행동을 했고요. 옆으로 가니까 됐어요. 참 난감하게 되네. 이 컴퓨터가 뭐가 꼬여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차트 이동 할게요. 제 4작업. 자, 4작업은 1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자, 1번, 2번, 3번까지는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4번은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하나, 둘, 셋, 넷, 5번. 이걸 하고요. 차트 자체에 대한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11이고, 파란 박엽지. 서식에 가서 채우기, 질감, 파란 박엽지.
얘는 흰색, 얘는 흰색.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 그리고 채우기 색깔, 요거에 대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 제목 서식까지 글자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글꼴 굴림 굵게 20 흰색 테두리 둘렀고, 그 다음에 어디죠? 아, 여기네요. 지금 진찰료가 지금 이 큰 숫자, 이게 진찰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 자동으로 네 번째 거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꺾은 선을 컨트롤 1번 눌러서 어디 보조축,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기미서 요거네. 여기 얘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죠. 여기다가 레이아웃 레이블을 오른쪽에다가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어떻게 타선으로 바꾸고, 축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0서부터 35 밑에 빼기 3만 맞고, 그 다음에 법례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2번 기간 요거를 편집을 해서 2번 기간 단위가 1, 그 다음에 진찰료도 편집에 들어가서 진찰료 기준 1 직접 다 바꿔줘야 되고요. 법례명을 바꾸는 거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직접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또 둥그런 걸 이렇게 선택을 하래죠.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12월 3일 태화, 채우기는 흰색으로, 글자 색깔은 깜장으로, 위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정향률이라는 가운데 막대 그래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슬쩍 걸쳤어요. 얘가 이렇게 슬쩍 여기 걸쳤다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뾰족한 것도 나름 크기가 좀 있어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삐져나가면 안 돼요. 적당선에서 맞춰 보셔야 되고, 요 뾰족함 정도가 눈금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눈금선 밑으로 살짝 걸쳐져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대충 눈대중으로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113페이지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마지막 문제 40번 거 여셔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는. 지금 배송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오후 및 저녁, 오전 말고. 그러니까 배송 코드라는 글자 AI, CI, DA, BP, 그 다음에 오전 빼고 BI, CO 6개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몰품 개수하고 배송거리, 몰품 개수, 드래그, 한꺼번에 드래그, 또 밑에 2개 드래그. 자,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요. 역시 엑셀에 문제가 있네요. 엑셀에 문제서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릭, 드래그, 4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2개 드래그, 또 2개 드래그, 옆으로 삽입, 세로 막대. 예,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차트 이동 제4작업, 그리고 1작업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고. 자, 그 다음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은 8번.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전체에 대해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어디 갔어? 도둠. 크기는 11. 그 다음에 채우기는 양피지. 실감에 가서, 자, 하얀 대리석, 흰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문용지, 재생지, 양피지.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밑에 출력 결과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없잖아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동네가 질감의 종류 이름이 뭔지, 뭐 물고기 화석이나 이렇게 뭐 꽃 같은 거, 꽃다발 같은 걸 우리가 알아요. 뭐 흰색 대리석이라든지 분홍 뭐 이런 건 알겠는데, 파피루스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편지지가 뭔지 이거 구별이 힘들어요. 그럼 일단은 뭐 물방울이라든지 물고기 화석이 아니니까는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양피지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그대로 두면 되죠. 흰색으로 보이니까. 자, 제목은 어떻게 했다고요? 홈에 와서 도둠 20.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오후 및 저녁 시간 배송, 오후 및 저녁 시간 배송, 물품 분석. 띄어쓰기가 참 불편하게 돼 있다. 배송도 떨어지나 보다. 그 다음에 배송거리 계열에서 배송거리가 지금 어느 거죠? 배송거리가 지금 큰 거죠. 그렇죠? 배송거리가 앞에 있는 게 큰 거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종류 변경, 꺾은 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누르셔도 되죠.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보내면 가겠죠. 그럼 왼쪽에 0서부터 10까지 가고 오른쪽에는 0m에서 1400m까지 가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디죠? 얘인가요? 07714 배송거리죠. 배송거리는 꺾은 선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아니라 꺾은 선에 있는 포인트에 가서 레이블 추가. 근데 레이블이 오른쪽에 들어갔잖아요. 보시면 돼요. 다 보세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아래쪽 이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을 때는요 이 레이블을 클릭하고 여기서 아래쪽 해도 돼요. 레이블 서식이 있으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 레이블에 가서 뭐 오른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어떻게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축 이상 없는 것 같고요. 범죄명은 차트의 종류에 가서 차트 데이터 선택에 가서 배선거리 편집 해선거리는 맞고 물품 개수 편집 물품 개수 밑에 물품 개수 가로 열고 박스라고 써있나요? 박스라고 틀렸다. 박스라고 되어 있나요? 물품 개수 박스 맞죠? 박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단거리라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박스네요.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왼쪽 벽은 이 두 번째 계열에 가 있고 오른쪽은 또 적당히 높이도 적당히 맞춰 주셔야 돼요. 그렇죠? 위에 최단 거리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글자 색깔은 검정 가운데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적당선에서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뭐 이상 없이 다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가 졌어요. 지금 교재 보시면은 한 장 더 넘겨보시고 이제 기출 유형 모의고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출 유형 모의고사는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것 같다라고 해서 꾸며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얘 말고 뭐를 봐야 된다 우리가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냐면은 기출 유형 문제가 이건 기출 모의고사고 예 158페이지. 자, 교재 158쪽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 K마켓 직원 건강검진 결과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엑셀 2007을 실행하시고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의 이름을 바꿔야 되고 각각의 A의 열너비를 다 1로 바꿔야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A를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시트 2번도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시트 3번도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시트 3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시트 2번은 제2작업 시트 1번은 제1작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하라 그럴 거예요. 저장. 그러면
저장 버튼이 저 위에 있습니다. 오피스 안추 옆에 저장 버튼 눌러서 내 문서에 ITQ 폴더 찾으셔가지고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파일 이름은 1610 오늘 26일이니까 2601이라고 써볼까요? 1610-2601 2016 10월 26일 01 하고 빼기 각자 이름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한 거고요.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은 전체를 뭐로 굴림으로 바꾸고 전체를 굴림으로 바꿨어요. 11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이따가 숫자만 블럭 잡아서 다시 오른쪽 맞춤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서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소문자 프로그램이네.
기본적인 입력과 지정하는 거는 다 했어요. 저는 다 해봤고요. 이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무리 줘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는 뭐 소문자 대문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흐려가지고 지금 자, 여기 지금 결제란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삭제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나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나요? 나이요? 앞에 두 글자를 가지고 계산하래요. 는 114 빼기 레프트 주민번호에서 컴마 두 글자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데 그 뒤에다가 뭐를 앰퍼샌드 몇 세라고 쓰라고 해서 몇 세. 잠깐만요. 얘가 또 이상한 짓을 하네요.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셋자를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확히 나오죠? 몇 세라고. 요 왼쪽에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앰퍼샌드 붙이는 건 하셨어요? 자, 지금 요렇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볼게요.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에 가서 별표 6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지 않습니까? 얘는 글자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골뱅이 뒤에다가 따옴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옴표에다 별표를 6개를 붙여야 6개가 나와요.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맞추기 억지로 맞췄는데 자동 채우기 하면은 이렇게 선 깨지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요거에서 서시값 채우기 그러면 선이 살아 있고요. 예. 요 날짜는요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날짜로 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력할 때 정말 처음부터 그때 입력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4년 2월 26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날짜로 들어가요. 2014 빼기 02 빼기 26 다 써도 되고 14 빼기 2 빼기 26만 써도 되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날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 서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엑셀을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고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게 날짜 서식인지 문자 서식인지 뭐 어떤 서식인지, 자 블럭 잡아서 컨트롤 번 누르시면 되죠. 그럼 날짜 서식에 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혈압 판정하는 게 나와 있어요. 혈압 판정. 90 미만이거나 140 이상이면 혈압 주의, 그 외에는 정상. 오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압 판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 미만이거나 140 이상이면 혈압 주의, 그 외에는 정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는, if, 조건식,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혈압 주의, 이게 참이고, 거짓일 때는 정상이라는 거죠. 이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지금 이중 조건이에요. 이중 조건. 이중 조건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90 미만, 140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 오화 함수 안에다가 혈압 H 다섯 번째 셀이 90보다 작으냐, 그 다음에 H 다섯 번째 셀이 크거나 140이냐, 이렇게 요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오화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제 답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90보다 작은 경우도 혈압주의고 140보다 크거나 같아 이상이니까 그래도 혈압주의고, 그러니까 90 이상 140 미만에 들어오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는 if 가로 열고 오화 가로 열고, 오화 쓰라 그랬으니까 혈압이 90보다 작든지 혈압이 140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혈압주의라고 쓰고, 아니면 정상이라고 쓰고. 네. 자동 채우기해주면 이상이 없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중 조건을 쓰기 위해서 90 미만 140 이상이라는 걸 한꺼번에 써주려니까 오화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90에서 140이라면 AND를 써야 되지만 90보다 작은 경우나 14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나 하기 때문에 오화 함수를 쓸 수밖에 없다. 문제에서도 오화 함수를 쓰라고 했고, 키가 170 cm 미만인 인원수를 계산해라. 정의된 이름이 뭐예요? 키. 아까 키라고 정해놨어요. 얘를 이용하고 영자를 붙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써라? 는 count if 함수 쓰고,
여기다가 범위 주고 조건 주고 뒤에다가 명자 붙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키죠, 키. 조건은 뭐다? 작다 170. 이게 조건인 거죠. 키를 다운표도 열면 안 돼. 다운표도 해주면 안 됩니다. 얘는 정의된 이름이니까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다운표를. 조건은 다운표도 써줍니다. 카운트 if의 문법 구조가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범위, 컴마,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뒤에 명자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앰퍼센드 쓰라고 했고, 그래서 명자 붙이면 되고. 여기다가 옆에 쓰시면 몇 명 하고 나오네요. 과정의 혈압 평균을 계산하시오. 반올림하여 10의 단위로 구하시오. 반올림하는 거니까 라운드 함수 써야 되겠네요. 예, 라운드 함수 써야 되고요. t 에버레이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t 에버레이지는 어떻게 쓰죠? 먼저 라운드를 걸어야 되니까 라운드 쓰고, 여기 값 쓰고 자릿수 쓰고, 그렇죠? 자, 라운드 수 값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자릿수는 몇 자리 하라고요? 10의 자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1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값은 뭐다? t 에버레이지라는 걸 쓰는 거죠. t 에버레이지 이렇게 해서. t 에버레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항목, 필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이 연철. 여기까지. B의 네 번째부터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뭐다? 과장의 혈압 체크하는 거잖아요. 혈압. 그러니까 H의 네 번째. H의 네 번째. H의 네 번째라고 쓰면 되고, 아니면 H의 네 번째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쓰면 되겠죠. 크리테리아는 뭐죠? 주기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C4에 5, C4에 C5 조건이죠. 그랬죠? 조건.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요. 보세요. 는 T 에버레이지 가로 열었으니까 성명서부터 나이까지, 혈압까지 블럭 잡고요. 나이하고 혈압 판정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죠. 네, 콤마 혈압의 평균을 구하시오. 혈압의 평균을 구하시오. 콤마 주기가 가장을 찾으시오. 자, 134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라운드를 걸어야 되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가로 열고 뒤에는 컴마 마이너스 1 뒤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운드 가로 열고 t 에버리지 가로 열고 이렇게 쓰기 어려우시면 중요한 거는 t 에버리지가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을 구해 놓고 답이 나왔으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앞에다 라운드 함수를 다시 쓰고 뒤에다 컴마 마이너스를 쓰시면 돼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궁극적으로는 그냥 쭉 한꺼번에 써야 되겠지만은 한꺼번에 쓰기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렵다면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최대 몸무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라지 함수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 몸무게 무슨 함수를 써라? 라지 함수 쓰는 거예요. 라지 함수는 는 가로 열고 범위 여기에 k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범위 중에서 k번째로 큰 값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제일 큰 걸 찾아야 되니까 1 쓰면 되겠죠? 가장 큰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에서 컴마 1 쓰면 되겠지. 는 라지 범위가 어디 있다? G5부터 G12번째 맞나요? 컴마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해볼게요. 는 라지 몸무게 블럭 잡고 콤마 1 가장 큰 사람이 78kg 맞나요? 그러네요. 가장 큰 사람이 78kg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간 사람이. 요건 어떻게 썼죠? 데이터 탭에 가서 유효성 검사였죠? 아까 유효성 검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써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박철수라는 사람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굳이 뭐 안 써도 상관없겠지만은요,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그 목록의 원본은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사람 이름만 블럭 잡으면 8명 여기서 하나 이제 고르면 되죠. 고르는 순간 검진이 나와야 되겠죠.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는 순간 그 해당하는 사람의 검진일이 나와야 돼요. 검진일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vlookup. 자, H14번째에서 선택한 성명의 검진일을 계산하는 건데요. vlookup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vlookup은 어떻게 쓰냐면요, 찾는 항목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순번 옵션. 여기서 찾는 항목은 뭐다? H14번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어디 범위에서? 그 사람 이름이 반드시 처음부터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B의 4번째부터 검진 1까지만 잡아도 되죠. 보통 H까지 잡으셔도 돼요. B의 5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이때 반드시 성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검진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검진일 전까지 잡으면 안 되고 검진일이 포함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자, 그 다음 순번은 뭐죠? 성명에 따른 검진일을 찾는 건데 검진일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4라고 쓰면 되고. 자, 옵션에서는 뭐냐면 비슷하게 찾을 건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하는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된다. 옵션을 뭐를 쓴다? 네?
0. 1번은 뭐라 그랬죠?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쓰는 거. 우리 시험은 0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0 써야 돼요. 0 써야 돼요. 0이라고 아주 외우시면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는 VLOOKUP lookup value. lookup value는 여기 H14번째 박철수라는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박철수서부터 블록을 잡아야 돼요. 성명서부터 잡아야 되고요. 컴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있는 거를 찾아와야 되고요. false,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를 뭐로 써도 0 써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안 바꿔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마다 알아서 검진일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일단은 끝났고,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하나만 내요. 두 개 내지 않습니다. 우리 연습할 때 두 개 했었잖아요. 뭐 막대 그래프, 막대 색깔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빨강, 파랑 뭐 이런 거 하고 행 전체가 이런 연습을 했는데, 지금 추세는 뭐다? 몸무게 블록 잡고 홈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 그 빨강이라고 하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는 게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 막대를 우리가 이제 바꿀 건데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주는데, 얘가 최소값 및 최대값 및 최소값이라는 본래 서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빨강을 선택했으니까 빨강으로 나오는데, 빨강이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넓게 보이는 애가 뭐다? 가장 큰 값이고, 가장 좁게 보이는 애가 제일 작은 값이고, 색깔의 너비에 따라서 얘가 중간 정도 가는구나, 중간을 넘었구나, 중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굉장히 큰 값이구나, 굉장히 작은 값이구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딱 요렇게 내요. 요렇게.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몇 점이다? 240점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 및 표서식 한번 해보세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작업에 있는 이 영역을 복사한 거를, 자, 이 복사한 거를 붙이고 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맞춰주면은 열너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민번호가 7로 시작하는 주민번호가 7별표, 그 다음에 혈압이 크거나 같다 140. 근데 이거나 그러니까 줄을 바꿔서 써야 되겠네. 이렇게 18번째도 출력할 거고요. 클릭하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이때 18번째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색 없음 해주시고요. 표 스타일 밝게 몇 번? 4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복사해서 제3작업에 붙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너비 맞춰주면 너비 똑같이 맞춰질 테고. 자, 지금 이제 직위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원 대리 과장이니까 내림차순하면 돼요. 내림차순하면 되는데, 장지영, 박명희 맞고요. 김경수, 김지윤, 차경진, 박철수, 이영수, 이미영. 저는 맞았어요. 장정씨가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요? 지금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위란에다 클릭하고 제가 내림차순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에 장정이라는 사람하고 박명이라는 사람 이름이 위아래로 달려져 있다면 다른 걸 봐야 돼요. 지금 요렇게 사원이 요렇게 두 개가 있고 대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 세 개가 있고, 이때 키가 내림차순인지 요렇게 내림차순이고 근데 얘는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몸무게도 내림차순이고 내림차순인데 여기는 아니고요. 혈압도 내림차순, 여기는 오름차순, 여기는 뒤죽박죽 섞여 있고요. 검진일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것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대로 정렬했더니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맞고 다르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맞춰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얘를 잘라내기 해서 요 장지영 씨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순서를 내가 잘라서 바꿔야지. 이 책대로 해야 된다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를 보여주니까, 잘라서 얘를 잘라내기 해서 그거를 아래에다 붙이면은 위아래가 바뀌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정렬은 우리가 그냥 내림차순 했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내가 잘못을 했는지 그 컴퓨터에 있는 엑셀이 잘못이 됐는지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천상 잘라서 붙여야 되는데, 잘못 자르면 보세요. 선이 지금 굵은 줄이 있고 여기는 다 안에는 얇은 줄이잖아요. 자르다 보면 굵은 줄을 얇은 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줄은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 자, 지금은 뭐 전혀 이상이 없이 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서 직위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성명에 대한 개수를 먼저 하나 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무게 평균을 계산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고 확인. 그 다음에 이 너비는 좀 넓혀 주시면 좋고, 그러면 하나, 둘, 셋, 8 오른쪽에 평균이 짝짝짝짝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지금 정렬은 다시 한번 가서 이 데이터,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붙었고요. 이때 직위란에다 놓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왜냐면 사원 대리 과장이니까 가나다순이 아니잖아요. 내림차순 하시면 이렇게 사원, 부장, 대리, 과장 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순서도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는 부분합에 가서 성명에 대한 개수를, 직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구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몸무게에 대한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평균으로 바꾸고,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되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지금 개수하고 평균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너비는 여러분이 적절히 벌려주세요. 너비를 안 벌려주면 선이 잘못하면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만약에 선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이 깨지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윤곽을 지워야 되니까는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되신 겁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책에 있는 대로 문제지에 제공해주는 순서하고 달라지면은 여러분이 잘라내기해서 붙여버리세요. 위아래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시험 볼 때는 직위를 기준으로 무조건 정렬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직위라면은 키 순서대로 뭐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나 이걸 또 있었어요. 명시는 안 해주는데 꼭 정렬이 되게끔 2차 기준까지, 즉 정렬에 가서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같은 직위라면은 추가를 하는데, 그 추가가 뭐 혈압을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험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안 내는데 그게 꼬여 있다 그러면 천상 수작업으로 바꿔봐야죠. 그렇게 해야지. 차트 문제는 과장하고 대리에 대한 몸무게 키만 갖고 하래요. 성명이 박철수, 김지은, 이영수, 그 다음에 차경진, 이미영. 그 다음에 키하고 몸무게니까는,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요. 네, 딱 맞네요. 그렇죠? 얘를 차트 이동을 어떻게? 제 4작업으로 바꿔야 되고, 순서는 옮겨줘야 되고. 자, 그게 이제 1, 2, 3번이 된 건데, 4번은 레이아웃 3번이고, 스타일은 몇 번이다? 5번.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크기는 굴림이란 글꼴로 만들 거고요. 크기는 11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얘는 흰색 그대로 두면 되죠. 흰색으로 보이니까는. 그 다음에 제목은 굴림 20 굵게,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자동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글자는 과장 및 대리의 키와 몸무게. 글자를 쓰시고 나서 나머지를 지우시는 게 좋아요. 다 지우고 나서 써버리면 잘못하면 서식이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몸무게 계열, 몸무게가 작은 거네요. 그렇죠? 얘를 차트 종류를 꺾은선으로 바꿨나요? 컨트롤 1번 누르고 오른쪽 보조축으로 보냈나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 요거 거, 그래서 범위에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위쪽에 정정, 범위가 아니라 레이블인데 죄송합니다. 레이블에 가서 위쪽에 바깥쪽 끝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은 클릭하고 얘를 파선으로 바꾸고. 파선만 나오나요? 파선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왼쪽에 축, 오른쪽에 축, 밑에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요거
키 센티미터. 자 보세요. 치로 변해요. 얘를 또 지우고 센티미터 가로등 또 치로 변해요. 자 이럴 때는 괄호를 두고 치만 지우세요. 치만 지우시고 다시 센티미터. 괄호를 또 닫으면 또 변하니까는 마지막 괄호는 닫은 걸 그대로 두셔야 돼. 알맹이만 센티미터로 바꾸세요. 바로 열고 CM 그러니까는 지금 키 괄호 열고 센티미터 괄호를 닫았잖아요. 괄호를 닫는 순간 치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괄호를 지우지 마시고 알맹이만 지우자. 치만 지우고 다시 센티미터 쓰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몸무게는 마찬가지로 편집에 가서 몸무게 괄호 열고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됐고 도형 그려야 되겠네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네, 이렇게 생긴 도형을 여기다가 최대 키 그 다음에 얘는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은 검정 채우는 색깔은 흰색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대충은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작업에서 4작업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안 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어차피 입력은 다 하셔야 되는데 입력이 더딘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입력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고, 난 차트 쪽에서 자꾸만 저 범례를 헷갈려, 난 도형이 헷갈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할 때 vlookup은 쉬운데 if가 헷갈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 이러면 안 되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중적인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숙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문제지, 제가 문제지 2개를 나눠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 마무리 지셔야 돼요. 다 마무리 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글로 교재를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엑셀로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하는데 한 주를 다 할지 아니면 한 주 중에 한 번만 할지, 이틀이 아니라 한 번만 할지. 어차피 월 수 중에서 수요일 날은 시험 대비해야 돼요. 왜 토요일 날, 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할지 안 할지는 이제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지는 제가 또 가져올 테니까는 우리 책에 있는 걸 갖고 오셔도 되고요. 책도 가져오셔야 되지만 제가 문제지는 제공해 드릴게요. 또 최근에 나온 문제지가 있으면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또 연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풀어봐야죠. 뭐.